6년 만에 돌아온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드디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오늘은 시네마콘에서 공개된 영화의 첫 예고편, 여기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볼게요.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지난주에 열린 시네마콘, 이 자리에 참석한 봉 감독과 로버트, 둘은 포토스팟에서 이렇게 장난기 넘치는 애교, 아주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냥 한국 아줌마 아니야? 봉준호 감독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영화를 소개했고, 청중들에게만 특별 영상, 바로 미키 17의 첫 예고편과 동시에 영화의 세세한 디테일까지 풀어놓습니다. 몇 가지만 추려보면요, 영화는 공상과학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평범한 한 남자가 결국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다. 원작과 달리 내가 미키를 10번 더 죽였기 때문에 미키 17로 제목을 바꿨다. 로버트의 눈빛엔 미친 무언가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그를 캐스팅했다. 그는 정말 창의적인 배우다 라며 로버트를 극찬했고, 여기에 로버트는 봉 감독은 영웅이다. 그와의 작업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고, 내가 읽은 SF 시나리오 중 가장 재미있고 기괴한 시나리오다 라고 화답합니다. 현장에서 영상을 본 관객들의 인증글에 따르면 다소 어두운 분위기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영화의 장르는 SF 코미디였다. 개인적으로 이 평가는 기생충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네마콘에서 공개된 최고의 예고편이다. 복제인간 미키는 우주 파편에 팔다리가 잘리고 외계인에게 잡아먹힌 등의 묘사도 볼 수 있다. 수십 번의 복제를 거친 미키 17은 팀의 일원이 돼 기뻐하는 캐릭터지만, 새롭게 태어난 미키 18의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사악한 형제로 묘사된다. 반면 예고편 속 로버트의 목소리 연기, Second you got here, went to the booze and you got fucked up, but that's fine. That's just who you are. You're a fuck up. I don't care. Whatever. I don't give a shit. 이 기괴한 목소리에 대해선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는데 매우 이상하면서도 기발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연기는 좋지 않은 선택, 이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합니다.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작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말할 수 없지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미키 17과 18, 이 두 명이 영화의 중심을 잡을 것이고, 그에 따른 로버트의 1인 2역, 둘 사이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목소리는 뭐 어땠길래. 일단 영화를 보기 전 알고 보면 좋을 짤막한 스토리, 원작 미키 7의 스토리를 짧게 설명드리면, 작품의 배경은 얼음으로 뒤덮인 행성 리프라임. 주인공 미키는 거액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복제인간 프로젝트 익스펜더블에 지원하게 됩니다. 익스펜더블은 소모성 실험체, 즉 복제인간으로 살아가는 프로젝트로 이 행성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고, 만약 이 과정에서 죽음이 발생하면 이전까지의 기억을 가진 채 복제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야말로 소모적인 실험체의 삶을 살게 되는 것. 물론 주기적인 기억 백업을 통해 이 사망 시점까지의 기억은 고스란히 보관되기 때문에 미키는 여러 명의 복제인간이 아닌 오로지 한 명의 미키로만 존재하게 되는 형태인데, 그렇게 주인공 미키는 총 6번 죽은 7번째 미키, 즉 미키 6까지의 모든 기억을 갖게 됩니다. 여느 때처럼 임무를 수행하던 세븐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추락사, 이른바 멍청한 죽음 앞에 놓이게 되고, 정말 간신히 살아남아 기지에 복귀하는데, 기지에 있던 건 다름 아닌 미키, 바로 8번째 미키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서로를 죽일 것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이후에 다양한 사건과 스토리를 이어나갑니다. 근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플롯,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는 스토리인데, 바로 2009년 영화 더문과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 그 더문 말고 영화 더문의 경우 3년 동안 달 기지에서 근무하던 주인공 샘, 어느 날 위성 고장으로 외부와 연락이 단절되고 인공지능 컴퓨터 거티와 대화하며 외롭게 나날을 이어나가는데, 어느 날 샘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복제인간 샘과 마주하게 되고, 알고 보니 이 우주의 기지 또한 3년마다 똑같은 복제인간으로 대체되고 있었던 거. 사실 이 두 영화의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닮아있고, 이 더문의 경우 휴고상을 수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극찬을 받았던 수작이기도 한데, 하지만 상대는 봉준호, 기생충으로 역사의 한 획을 그어버린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 작품은 더문과는 상당히 차별화를 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의 스토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지난 1월 공개된 뉴스, 이 영화의 개봉이 할리우드 파업으로 연기, 원래 올해 3월 개봉하려던 걸 내년 1월로 미루게 되었고, 이는 워너가 상당히 공을 들인 듄 파트 2, 내년 개봉 예정있는 더 브라이드, 이 작품들에 밀려 개봉이 연기되었다는 루머, 즉 워너가 이 영화를 버렸다라는 루머들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미키 17은 올 3월 개봉, 5월에 열리는 칸에 진출할 예정이었으나 거의 1년 가까이 영화의 개봉을 미루게 된 거. 우리나라의 경우 설 연휴를 겨냥 때문에 연초 개봉도 많은 편이지만, 미국은 반대로 흥행이 가장 더딘 비수기이고 칸 영화제 출품도 불가한 상황이기에 이게 워너든 봉 감독이든 영화제 출품 자체를 포기했다는 거. 앞서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워너는 이 영화에 덜 흥분했고
테스트 시사회를 3번이나 진행했다. 왜 하필 1억 5천만 달러짜리 영화를 비수기인 1월로 미룬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테스트 상영의 후기, 또 이번 시네마콘 예고편의 감상평은 또 다른 상황인데, 테스트 시사에 참석한 관계자의 후기를 보면 이 영화는 정말 환상적이다. 감독의 이전 작품들의 분위기, 그 연출적 개성을 완벽하게 전달한다. 재미있으면서 영리하게 정치적이고 액션과 모험은 부차적이지만 항상 예리하고 스릴 넘치는 무언가를 해낸다. 로버트는 1인 역을 훌륭하게 소화하면서 영화 파이트클럽의 연기를 연상시킨다. 아마 이런 장면들을 말하는 것 같죠. You'll hurt more than you've ever been burned, and you will have a scar. What are you doing? Guided meditation worked for cancer. Could work for this. 마크 러팔러는 설국열차의 틸다 스윈튼과 유사한 마치 트럼프스러운 연기를 선보인다. 토니 콜렛은 악역으로 로버트에게 계속 말을 건다. 프로덕션이 죽이고 거대한 세트, 실제적인 효과로 CG를 최소화했으며 촬영은 데이비 핀처 영화와 유사하게 아주 죽여준다.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다. 라고 밝힙니다. 또 이번 시네마콘 영상 공개 이후 이 작품이 올해 개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건 정말 기괴한 일. 이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하고요. 당초 3월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를 1년이나 더 미뤘다는 점, 또 그 시점이 북미의 비수기, 영화제 출품이 불가능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정말 루머의 내용처럼 워너가 기대하지 않는 작품, 워너가 던진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 개봉한 듄 파트 2의 제작비가 1억 9천만 달러, 조커 폴리아드의 제작비는 2억 달러, 퓨리오사가 2억 3천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무려 1억 5천만 달러를 태운 이번 영화 또한 워너가 작정하고 만든 영화란 건 분명한데, 일단 개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 영화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 영화의 홍보에 얼마나 박차를 가할 것인지 쌍심지를 켜고 지켜봐야겠고요. 이번 영화엔 로버트 패틴슨을 시작으로 나오미 에키, 스티븐 연, 토니 콜렛, 마크 러팔러 등의 쟁쟁한 배우들이 모두 캐스팅되었고, 제작사는 브래드 피트의 플랜비가, 음악 감독엔 옥자와 기생충의 정재일이, 촬영 감독엔 세븐의 다리우스 콘지가 참여하며 이 작품을 더 풍성하게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개봉은 설 연휴를 겨냥한 1월 28일, 전세계 최초 한국 개봉을 확정지었는데, 과연 본 감독은 어떤 무기를 쥐고 6년 만에 돌아왔을지 저는 미키 17의 1차 예고편이 공개된 대로 리뷰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럼 이만.